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장 중반까지는, 점심 먹기 전까지는 또 예상대로 가는구나 시장이. 그래서 기고만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종가에 날개가 꺾이면서 또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감이었죠. 네. 오늘 빨간 넥타이가 너무 눈에 띄는데요. 빨간 넥타이 이래도 안 올라 뭐 이러면서 했는데 시장에 사실은 도전했지만 뭐 그렇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썩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지난 2월 달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혹했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언더각이었잖아. 언더각. 네. 언각으로 그냥 완전히 얼음각으로 아이스 각이 됐는데 이제 슬슬 아웃 퍼포먼은 아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3월달 들어서면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 반장은 좀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도 모두 빠졌고 선물도 많이 미국 선물도 빠지고 이러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1.3% 빠졌고요. 코스닥은 0.5% 빠졌습니다. 역시 빠질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네, 그동안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게다가 또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조 단위 매수가 돋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네. 코스닥에서 1,60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300억 매도, 코스닥 1,0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신 개인분들한테 그나마 약간이라도 즐거우시라고 네. 아시아권 그 유럽 쪽은 잘하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전부 다 뭐 일본, 상해, 홍콩 2%대씩 빠지는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에 비해서는 뭐 반밖에 안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앞선 코너에서 증시 계량기가 거의 털털 털려갖고 머리도 못 올리고 순박한 모습으로 머리를 다 이마바까지 내려가지고 아주 그 시골 청년처럼 해가지고 왔어요. 오늘 점심도 안 먹었어요. 건시우가. 건시우가. 네, 김밥 한 줄로 때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힘들어 보였구나. 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빠졌으나 또. 근데 왜 같이 김밥 드셨죠? 나 김밥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전 딴 거. 같이 전 먹는다고 좋은 했는데? 거 먹었어요. 그런가요? 아주 좋은 거, 매운 거. 땀 찔찔 흘리면서. 그렇군요. 대구 볼찜이라고. 네. 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 양해가 개최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 백신 여권 발급이 제한이 될 것이다. suppose. 제한이 네.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요. 백신 여권이라는 거는 이미 아이슬란드에서는 발급한 사례가 있고요. 네. 백신 접종자에게 해외여행, 공연, 스포츠 관람 등을 허용해주는 인증서입니다. 이미 각국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네. 중국의 정협이라고 하죠. 여기 위원인 주정부에 따르면 이 해외 입국자가 음성 판정을 받고 백신 여권을 소지했다면 네. 지금 격리 조치 14일인데 이걸 면제시켜줘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제 전인대 홍콩 대표인 홍웨이민도 중국 본토와 홍콩에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좀 많이 돋보였습니다. 여행주도 소폭 올랐고요. 이 카지노주들은 오늘 오른 거 소개해드리면 GKL이 5.6%, 파라다이스 3.3%, 강원랜드 4.4%, 그리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런 여행주들은 1%대 상승을 돋보였거든요. 네. 카지노주들은 아직 2020년 1월 주가까지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 오니까. 가장 어려워요. 네, 반면에 여행주들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시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렵습니다. 모험과 신비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플 TV 이제 네. 출시를 이제 하겠죠. 이 첫 번째 한국 작품이 닥터 브레인이라는 작품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지분이 엮여 있는 YG엔터가 그 덕분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분이 엮여 있지? 예, 닥터 브레인 투자 지분은 51%가 스튜디오 플렉스에 있고요. 이 스튜디오 플렉스는 지분을 51%가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1%, 51%.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4% 정도 올랐고요. 이것도 근데 웹툰 원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도. 요즘에 웹툰 원작이 굉장히 많이 미디어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로.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한 걸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옛날처럼 뭐 몇십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몇백억으로 만드니까 검증된 걸로 투자하고 싶어 하죠. 몇억 투자했다 망하면 회사 하나 시청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의 특징이 이 검증된 이미 성공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을 많이 해서 뭐 스위트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몸값 높은 배우들이 안 나오고 조금 무명 배우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이 닥터 브레인은 이선균 배우가 주연을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예요? 모르세요? 아니, 이성균 파스타 나오는 이성균이 있는데요. 예, 알긴 아주 알아요. 유명합니다. 예. 그래요? 네, 저 좋아하는 배우인데 저는 강수연 뭐 이런 분. 누구시죠? 강수연 몰라? 한국 최초의 그 영화제 그 그랑프리를 타신 여우주연상을 타신 분 시바지. 한국 최초요? 한국 모르겠네요. 최초의 국제 그 베니스 국제 영화제인가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국 영화의 국제화가 강수연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시바지 보시면은요. 네. 내가 애를 놓는 것 같아. 정말로 막 이러면서 안 봐서 모르겠네. 그 애를 놓는 그 장면이 네. 얼마나 그 리얼인지 이거는 그 작품을 보는 심사위원들이 정말 자기도 애를 놓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야. 너무 아프게. 연기를 되게 잘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걸 보면서 애 놓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기에 반해서 그 무슨 황금사자상인가 뭘 받았어. 그 그러셨구나. 최초의 국제적인 그래도 야 강수연 세대입니다. 저보다 약간 몇 살 언니 누나예요. 예.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요. 예, 아무튼 전 이성균 배우가 주연을 하는 거 보고 예. 아직도 이제 몸값 높은 배우들이 계속 출연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인수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예, 네, 이 옥션이랑 업체. G마켓을 운영을 하는 데인데요. 예. 저도 이커머스 첫으로 옷을 살 때 중학생 때 이 옥션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옥션밖에 없었지. 옥션 G마켓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그쵸. 네. 그래서 현재 인수전 참여사들이 카카오가 새로 뛰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세계, MBK 파트너스, 칼라일, KKR 같은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많이 주목하고 있죠. 네, 이베이 코리아의 GMV라고 하죠. 총 거래액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총 거래된 금액, 그로스 멀천다이즈 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20조 원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쿠팡이 22조 원이고요. 네. 쿠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27조 원으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조 언더인데요. 롯데오는 7.6조 원, 쓱닷컴 4조 원,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로만 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커피 3조 파는구나 마찬가지네. 예, 커피는 다 저걸로 오더라고. 생일 때마다 바쁘잖아요. 이거 보내느라고. 네. 네. GMV로 보면은 이제 쿠팡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0배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요. 쿠팡이 지금 57조 원까지 최고 얘기가 네. 나왔죠. 근데 이 이베이 코리아는 한참 낮은 4조에서 5조 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낮네. 네, 너무 낮죠. 우리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네, 쿠팡이 너무 높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네이버도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100조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100조 이상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다 100조 이상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가기를 빕니다. 미션이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달 중순 죄송합니다. 좀비적 색을 너무 많이 오늘 좀 갖춰가지고.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떨어진 날 뭐. 네. 네. 그래서 예비 입찰이 이달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인수 후보를 그때 좀 추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니뮤직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4%나 올랐는데요. 텐센트와 VR 관련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지니뮤직은 이제 VR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고 유명 뮤지션과 협업해서 VR 시장을 확대하고 가상형 실감 음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공연에 VR 서비스를 접목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예, 14%나 올랐습니다. 요즘 이 VR, AR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한 분을 모시고 백인엽 씨를 모시고 한번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화는 아직 덜 됐어. 근데 간다 안 가더니 주가가 갔어요. 네. 조금 빠른 것 같아. 이번 거는 빨라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변화는 아직 멀었거든요. 마치 바이오 가듯이 가고 있어요. 현재. 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근데 주식이라는 건 꿈이 있을 때 참 잘 가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되면 그때는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 아직 초기라서 명확하게 VR, AR 관련해서 뚜렷한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은 애플이 개척하면 그때야 시장이 개척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총 판매량은 1억 2,200만 대였고요.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22개월 만에 역성장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아마 주요 요인으로 보이고요. 네. 지역별로는 중국 대륙에서 3,057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미국은 1,170만 대, 인도는 1,270만 대인데요. 사실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가 네. 비슷한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미국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네. 인도는 아직 이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이 아직 반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성장성이 아마 좀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도 신비한 나라예요. 네. 네. 글로벌 마켓 쉐어는요, 애플이 아이폰 12가 많이 팔려서요, 20% 점유율을 차지로 해서 세상에. 1위를 했고요. 아니 애플이 1등을 했다고? 네, 일단 1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17%, 샤오미가 13%인데요. 삼성은 이제 S21 요 모델이 이제 2월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요 판매 데이터가. 그래서 1월 데이터만 보고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S21은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데수는 아니 너무 비싼 폰이라서요. 그렇죠. 사실은 A 시리즈 이런 게 더 많이 팔립니다. A 시리즈가 많이 팔리죠. A 시리즈, 예. M 시리즈 그런 게 많이 팔리죠. 대수로는. 근데 놀랍네요. 애플이 저 비싼 폰이 MS 1위를 하더니. 근데 어쨌든 15억대 정도까지가 갔다가 12억, 13억까지 빠졌는데 현재 추세 1월 달의 추세면 되겠네요. 14억, 15억, 14억 정도가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냥 하면. 근데 후반기에 더 많이 팔리죠. 9월 달 이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네. 그럼 15억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통 3사에서 28GHz 대역 5G 공동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통신 3사가 협업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워낙 많이 꼽아야 되고 이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뭘 남기겠다고 지금 이걸 하겠느냐. 네. 적자가 거의 뻔히 보이는데 결국 이런 수가 나왔네요.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네. B2B 방안이 처음에 거론이 됐거든요. 음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기죽을 설치하고 그렇죠. 이런 방안이 거론이 됐는데 이 B2B 방안이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뚜렷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통신 3사가 협력해서 이 상용화가 어려운 28GHz 대역을 공동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달 공동망 협의체라는 것을 출범시킨다고 하고요. 공동망에서는 광 케이블, 전송 장비 등의 필수 설비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통신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비 업체든 3사에 나눠주던 걸 한 군데만 내놔주니까 조금 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GHz에다 미니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미니쉘이라 그러나? 작은 쉘이 그 있잖아요. 미니 기지국 조그만 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꺾이는 위치에 모두 다 박아야 돼요. 모든 꺾이는 위치에 다 박아야 돼. 그러니까 개수는 워낙에 많을 거라서 그 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건데,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을 쭉쭉 펴주는 데는 좀 답답할 터이고 매출이. 그러나 개별 종목을 하는 거는 3사가 할 정도 합쳐야 될 정도로 많은 걸 매수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근데 기존에 기대를 했던 거는 이 통신 3사한테 뭐 각각 파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합쳐서 장비 같이 쓰고 공유하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 매출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건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28기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이거는 당분간 안 된다. 무슨 영화를 보자고 지금 이 돈을 쎄려 박을 거냐. 통신사들 안 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는. 네. 예, 그래서 막 자꾸 통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분들이 얘기는 했지만 저 항상 먼저 얘기 드리잖아요. 시세 나기 전에 항상 먼저 드리는 게 저희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5G 얘기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야 돼 보는 거를 그렇게 기존에 깔았던 통신망 대비 몇 배가 아닐걸요? 월등히 많이 박아야 돼요. 네. 이거 조그만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이걸 봐서는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SK텔레콤 사장이 먼저 제안을 한 방식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활성화를 빨리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철강주들이 요즘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미국 열연 가격이 1,200달러로 작년 4분기 평균 대비 61% 급등을 했고요. 엄청나네. 중국도 비슷합니다. 열연 가격이 1월 달에 일단 급등을 했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네. 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일고 있고요. 국내 유통 가격도 1월에 열연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2월엔 냉연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의 이제 2월 열연 수출 가격도 작년 4분기 평균 대비 20%나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요. 굉장히 어저께 화두가 됐던 소식이 포스코가 2018년에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매장 가치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35조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코가 오늘 6%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3.3%로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또 더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실제 채출 가능한 양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누락되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35조 원 이게 매출로 결국 인식이 될 텐데 1년 만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조금 너무 과한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부터 리튬을 연간 25,000톤 생산을 하고 리튬 가격이 현재보다 4% 정도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68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연간? 합니다. 예. 연간? 네. 연간이면 3,100억 투자해서 연간 680은 놓았네. 그렇죠. 예. 예, 괜찮은 투자죠. 예. 하지만 이 35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너무 많은 기대감을 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리튬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염이야, 염 이것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에서부터 추출을 합니다. 리튬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실제로 소금물에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을 시켜서 그걸 추출을 하는 거고 추출을 하면 탄산 리튬이 되고 거기서 한번 재처리를 해서 보통 수산화 리튬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실제로 이 물건을 보면 약간 은백색의 고체예요. 네. 아주 가벼운 고체. 그래서 원소 중에서는 수소보다 다음으로 가벼운 게 리튬이고, 예를 들어 이거를 살짝 고체로 만들었을 때 잘라갖고 물에다가 반응을 시키면 불이 확 붙어. 연기 확 나서 약간 불 되면 불이 뻥 하고 붙죠. 그래서 물이 닿으면 불이 계속 나요. 물을 연료로 삼아서. 그래서 전기차가 불이 나면 소방호수로 하면 불이 안 꺼져. 그렇죠. 싹 다 타버려. 뼈대 빼고는 다 완전히 싹 타서 실제로 불이 화재가 나면 왜 화재가 났는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코의 뭐 리튬 이 가치도 좋지만 이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는 뭐 확실한 장점이겠죠. 네, 그렇죠. 소재 만드는 회사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밴더들이 많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1.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제주은행 상한가 같잖아요. 넥슨 NXC에서 인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NXC가 부인을 했는데 오늘 또 9%나 올랐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시장은. 공시를 믿지 않습니다.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대단하네요. 예. 공시는 아니죠. NXC는 이제 공시는 아니고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믿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밤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마찰적 긴장 상황이다. 시간이 가야 해결됩니다. 네. 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인내는 뭐지? 인내는 달다? 인내는 달 거예요. 이번. 예. 네. 이번 인내는 분명히 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은 아주 즐거운 금요일을 맞아야겠죠. 제가 즐거운 금요일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만들어 드려요. 내일 될 것 같아. 내일 될 것 같고 안 되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내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